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형사록 2 시즌 2 연출을 맡은 한동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즌2에 새롭게 합류했고요. 연주현이라는 캐릭터를 맡은 김실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록에서 김택록 역을 맡은 이성미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록에서 이성화 역할을 맡은 경수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록 2에서 손경찬 역할을 맡은 이학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하실 때 매체명과 성함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어느 기자님께서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이제 김신복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화까지만 봐도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강렬하던데 좀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하신 소감 좀 듣고 싶고 캐릭터 좀 표현에 있어서 신경 쓰신 점 듣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시즌1이 워낙 호평을 받았잖아요. 좀 시즌2로 돌아온 소감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께 추가로 좀 김택록이 좀 여천계로 간다든지 뭐 공안들이 경찰이 된다든지 변화가 꽤 있던데 시즌2에 있어서 좀 어떤 점을 신경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신록 배우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시즌1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시즌2 제안을 받았을 때 시즌1이 오픈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업계에서 형사록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대, 형사록 굉장히 재밌대, 뭐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대본이 저한테 와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출연을 결정했는데요. 촬영을 하던 중에 시즌 1에 이제 1, 2부가 오픈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찍으면서 이 시즌 1을 보면서 또 찍으면서 보면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작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누가 되지 않게 시즌 2도 열심히 잘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맡은 연주현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사람이 택록의 적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이 여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없이 초반에 굉장히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그 긴장과 서스펜스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가 좀 드러나는 캐릭터이고요. 그래서 초반에 그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위해서 표현을 뭐 많이 한다기보다는 좀 표현을 절제하고 정제하는 방향으로 연기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시즌2로 돌아온 소감 우리 이성민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확히 질문이 시즌2로 돌아온 소감이었나요? 시즌1이 호평을 받았는데 시즌2로 돌아오신 소감 어떠신지? 네, 시즌1 때 2가 간다는 이야기는 이미 있었고요.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즌2는 시즌1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게 대본이 쓰여졌었어요. 그 시즌1에서 택록이 뭐 물리적인, 체력적인 소모가 많았다면은 시즌2는 그거와 다르게 굉장히 그 머리를 많이 쓰는 택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조금 다른 결로 돌아왔고 물론 감독님도 계시지만 시즌2는 시즌1과 다르게 조금 뭐랄까 액션 장르보다는 일종의 뭐 그때 감독님 현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스파이물 같이 그런 느낌의 그런 톤의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시즌2의 어떤 소감은 시즌1에서도 되게 뭐 선배님이나 학주나 되게 팀 호흡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쉬는 동안에 시즌2 들어가기 쉬는 동안에 또 따로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시즌 2에 대한 어떤 캐릭터나 이런 부분도 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시즌 2를 촬영하는데 당연히 너무 편한 분들과 촬영을 하지만 또 새로 시작된다는 약간 설레임도 있었고 시즌 2는 성화가 원래 원 때랑은 좀 달라요. 원 때는 아무래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거나 얘가 왜 이렇게 탱록을 리스펙하지라는 의문점이 들으셨다면 시즌 2에서는 그런 의문점이 사라지는 성화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그런 서사들이 그려지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촬영에 임하면서 되게 또 성화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드라마를 찍으면서도 시즌제에 이제 드라마를 찍은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시즌 1, 시즌 2 이어서 얼굴을 비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시즌 1에 비해서 조금 성장한 어쩌면은 좀 건조해진 경찬이를 연기하면서 이 정도로 변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시즌 1 촬영하고 한두 달 정도 쉬고 촬영하면서 이 형사록 팀의 굉장한 안정감도 느꼈기 때문에 안정감과 그 불안함을 같이 가지고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즌 2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장된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볼거리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시즌 1과 비교했을 때 시즌 1은 좀 적의 일방적인 공격이었다면 아까 형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그 시즌 2는 적들과의 그 암묵적인 전투, 뭐 아니면 뭐 보이지 않는 그 접전, 뭐 이런 어떤 첩보물 보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그 큰 배우를 쫓는 김택록의 어떤 뭐랄까 그 집념이라든지 의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강하게 나타날 거고요. 여기 있는 네 분 또 그 외에 모든 그 선과 악의 모든 분들이 상당히 비장함이 강력해져서 그런 뭔가 더 긴장감 있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가져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일간스포츠 권예미 기자인데요. 저는 김신록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그 다른 방송에서 여기 액션에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1, 2화에는 그 액션이 안 나와가지고 혹시 좀 어떠셨는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즌 2에 합류하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상견례처럼 좀 배우들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 정도의 멤버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감독님께 제가 이제 형사인데 액션 스쿨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연주연은 이렇게 내근직 스타일이다. 공무원 같은 느낌을 원한다. 그래서 그러면 안 가도 되는군요 하고 이렇게 약간 서운하기도 했지만 또 기쁘기도 했습니다. 근데 뒷부분으로 대본이 나오면서 갑자기 액션씬에 이제 막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혼비백산하면서 제가 그 무술팀한테 배워서 액션에 참여를 했고요. 시즌 2의 액션 담당은 이 성화와 경찬이인 것 같고 저는 정말 장면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이런 칭찬은 들었습니다. 표정은 살아있다. 그래서 표정을 살아있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인데요. 저는 이성민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이번 시즌에서는 탱록이 머리를 쓰게 되고 또 그 탱록의 반격이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즌 1의 이야기를 거치고 휴직 후에 복귀한 탱록의 어떤 감정선은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즌 1을 통해서 택록은 많은 주변의 친한 인물들 잃어버렸어요. 그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 그 배후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택록이 그걸 드러내고 그 배후를 쫓는 순간 또 내 주위에 누군가가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택록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마치 정리된 것처럼 그전 사건들이 마무리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 그런 상태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시청자들이, 관객들이 시즌 1 초반을 보면서 택록이 마치 그전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약간 의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고, 또 주위의 인물, 저희 절친이었던 후배들에게 후배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택록의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치유된 것 같이 행동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쓰고 극 초반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기자분들께서 2부까지 보셨겠지만 3부부터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택록이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이성민 배우님께서 그 시즌 1과 시즌 2의 캐릭터 변화를 말씀 주셨는데 우리 경수진 배우와 이학주 배우님도 시즌 1과 시즌 2의 캐릭터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경수진 배우님 시즌 1과 시즌 2의 캐릭터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즌 1에서는 아무래도 택록이 저의 선임이기 때문에 되게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 택록의 말을 무조건 믿었고 리스펙했고 따라갔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일단 시즌 2 들어가기 전에 성화의 어떤 서사가 나올 거다. 시즌 2가 그러니까 시즌 1에서 그렇게 어떤 수동적인 모습이 나왔었고 시즌 2에서는 아무래도 왜 그렇게 택록을 이렇게 존경을 했는지는 되게 어떤 아이로부터 어떤 사건의 아이로부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영돼요. 그 아이로부터 성화가 왜 택록을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시즌 1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따라다니는 입장이니까 뭐 사건에 대해서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었다면 시즌 2에서는 제가 사건에 직접 뛰어들고 또 그러면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중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찬이는 원래 시즌 1에서는 좀 의욕적이고 좀 물불 안 가리고 물불 가렸네요. 물불 안 가리고 좀 그런 택록에 대한 존경심으로 내려왔다가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런 사건에 연루돼 있고 또 죽어가고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회의감, 이 경찰을 시작한 것 그리고 이 금호서로 내려온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즌 2 시작에는 약간 시즌 1보다는 조금 더 건조할 수 있고 또 옛날에는 좀 달려들었다면은 이제는 한 발 빼서 어떤 사람들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택록조차도 지금 택록이 저희한테 공유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고 좀 의심하고 있는데 택록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차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기자님들의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중앙 기자님. 앞에 계세요. 앞에. 바로 여기 앞에. 앞으로 네, 거기 앞에 왼쪽 왼쪽 네. 네, 열린뉴스통신 김한빈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아까 질문이랑 좀 연속적인 질문인데 그 지금 시즌 2에 어쨌든 김신록 배우 포함해서 새로운 인물 뭐 정혜균 배우라든지 뭐 정진영 배우들이 있던 것 같은데 그 새로운 인물들을 캐스팅할 때 기준 같은 거 그 인물이 이 배우여야만 하는 기준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기준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연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그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세 분, 그 이성민 선배, 저기 경수진 씨, 이학주 씨와 연기에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제된 연기들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분들의 그 말씀하신 여기 옆에 김신록 씨부터 시작해서 뭐 정혜균 씨, 뭐 저기 정진영 선배라든지 너무 출중하신 분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또 이때까지 작품을 같이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좀 더 소통도 좋았고요. 예. 그래서 좀 뭐랄까 현장에서 그 연기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다가 커트를 놓친 적도 있고 어쩔 때 보면 제가 약간 빠져들고 있고 그런 연기 맛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시청자분들이 그거 이제 TV로 보시겠지만 정말 그 연기 보는 맛이 정말 쏠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오명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이성민 배우님이랑 김신록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재벌집에서 두 분이서 부녀 관계로 호흡 맞추셨는데 이번에는 좀 극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 다시 호흡 맞추신 소감 어땠는지 궁금하고 재벌집과 달리 이번에는 좀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연기 도전이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예. 김신록 배우가 이 드라마를 해준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했었고, 그리고 그녀가 또 다른 결의 연기를 보여줘서 거기에 같이 호흡을 섞으면서 재벌집 때랑 또 다른 이제 정제된 연기를 경험하면서 늘 즐거웠었고요. 예, 감사했습니다. 예. 사실 이 작품을 하겠다고 결정하는데 이성민 선배님과 조금 더 호흡을 맞춰볼 수 있겠다는 것이 크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사실 재벌집에서는 선배님하고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대본을 받았을 때는 두 사람만 호흡할 수 있는 장면들이 꽤 있었고, 그렇다면은 선배님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시간을 써가면서 긴장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었고요. 또 막상 이렇게 찍으면서는 정말 긴장도 되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이 저한테 너무 즐겁고 쾌감이 있었어요. 아마 그 쾌감에는 긴장이 한몫한 것 같은데 선배님께서 그렇게 함께 연기를 호흡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또 대본이 굉장히 밀도가 있고 정보가 곳곳에 숨어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선배님하고 딱 만나면 이제 그 대본을 놓고 A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 않니?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굉장히 짧게 딱 나누고 씬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장면을
연기하고 감독님께서 이제 컷하고 와서 또 감독님께서 의견을 보태주시고 이 과정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잘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겪는 그 또 마치 스포츠 경기하는 것처럼 딱 거기 집중해서 그 프로세스를 겪는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인벤스타 이남경 기자입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좀 사람 냄새 나시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다고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서 이런 스파이물적인 요소 말고도 좀 가출 청소년이나 이제 정진영 씨가 맡았던 캐릭터 등에서도 휴먼적인 부분이 좀 느껴졌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 등에 더 강조하고 싶었던 요소가 있고 부분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내 배우님들께는 이제 이성민 배우님께서 이제 김택록 캐릭터에게 좀 배울 게 많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각 캐릭터나 혹은 서로의 캐릭터를 통해 좀 배웠던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좀 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형사록이라는 드라마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반 장르물이랑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인물이 있었고 그 사람 냄새가 났었거든요. 근데 시즌 1에서 보셨다시피 김택록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장르물에서 이렇게 잘 표현되지 않는 사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표현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 휴먼 장르라고 생각해요. 이번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고 조금 이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뭐랄까 좀 막막한 도전 그런 느낌이었는데 연기력으로 그걸 다 표현하시더라고요. 돌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고 느꼈고 만약에 다시 휴먼 장르물을 도전하게 된다면 이런 연기력을 갖고 계신 출중한 연기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면 다시 도전을 하지 않을 거고 그만큼 어려운 작품을 잘 소화시켜 주셨고 마지막에 가다 보면 장르물 보고 있는데 왜 눈물이 나려고 하지?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저는 그 휴먼 장르물이란 이 작품을 이성민 씨와 같이 해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 꼭 그 지점을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신록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각 캐릭터나 서로의 캐릭터에서 배운 점이 있거나 한다면 무엇이 있으실지. 연주연이 시즌 1부에서 작은 규칙부터 어기기 시작하면 정도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원리 원칙주의자인데요. 사실은 그 원리 원칙주의자의 미덕도 있지만 사실은 이 작품을 이제 관통해 가면서 택록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을 원리 원칙을 다 어겨가며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의 본질로 이제 들어가는 힘을 갖게 되는데 연주연이라는 캐릭터가 정의라는 이름 하에 자기 그림자까지밖에 보지 못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택록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 그림자 너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원리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교조적으로 원리 원칙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사실은 연기를 해가면서 대본을 받아가면서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저희 드라마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김택록이란 캐릭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현재 가지고 와서 제자리에 다시 정리해서 꽂아 넣는 그런 건데 시즌 2도 여전히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 1보다는 좀 더 큰 이야기죠. 그런 택록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기를 쓰지 않지만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끔은 어젯밤에 모임에서 내가 했던 작은 말 하나가 밤새도록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택록은 그것을 다시 찾아가서 수정하고 그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은 저 개인적으로 김택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반성하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성화 같은 경우는 제가 시즌 1 때 대본을 다 읽고 저희 감독님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성화가 진짜 멋있는 친구다. 어떻게 보면 가장 범인의 시즌 1 때 그렇게 범인이라고 몰아가도 성화만큼은 믿어주는 그런 친구. 참 그래서 되게 믿음직스럽고 또 우직하고 또 시즌 2에도 변함없이 되게 또 자기의 일을 또 열심히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참 멋있는 후배죠. 네. 네네, 그런 모습이 참 매력 있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경찬이는 시즌 1에서는 사실 엄청 용감하고 좀 그런 당참이 저는 되게 부러웠었고요. 시즌 2에 들어와서는 이제 좀 많이 이 금호 경찰서 그리고 택록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런 경찰이라는 거에 좀 많이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끈을 놓지 않고 진실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끈기까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부러운 면이었습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입니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전 세계에 공개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2화 마지막에 이성민 배우님 눈빛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목했으면 좋겠는 포인트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네네. 네. 그 2화 엔딩의 그 눈빛이 담고 있는 그 중점은요. 너희들 다 죽었어. 예. 김택록의 의지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배우가 그 엄청난 배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또 김택록의 준비성이라든지 뭔가 그런 의지가 나오는 거라 거기에 중점을 많이 뒀고요. 뭐랄까 저는 약간 악귀가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3부부터는 정말 이제 적들이 혼비백산할 것이고 이 4화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반전이 시즌 1이고 후반전이 4화까지고 5부부터는 8부까지 연장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상당히 그 빠른 호흡으로 정말 재미있는 저희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시즌 1은 그 낚시 같다면요. 시즌 2는 약간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시즌 1에 뭐 매회 저 시즌 1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되게 저한테 얘기할 때 나는 처음부터 누가 범인인지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 범인일까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시즌 2 역시 그 지점에 중점을 뒀고 의심 가는 범인을 찾아내는 그리고 추측해내는 해가는 그런 재미가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점에서 저희 드라마를 즐겨주셨으면 하고 시즌 2에서 기대합니다. 여전히 아까 저는 아까 보신 그 택록의 마지막 눈빛은 여전히 시즌 2에도 있는 그 엔딩 맛집 떡밥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선배님이 다 얘기하셨네요. 저희 드라마 시즌 1 때도 마찬가지로 시즌 2도 엔딩 맛집일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목적지 등산을 하게 되면 목적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르다가 목적지가 있으니까 계속 그 길을 오르다가 갑자기 더 큰 이렇게 어려운 장벽에 이제 마주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장벽을 이제 택록이 어떻게 더 그걸 잘 올라가서 해치우나 약간 이런 느낌? 어떤 그 목적, 그 범인을 잡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또 강할 것 같아서 더 약간 깊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고, 네. 그쵸? 네. 잠시만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정정을 할게요. 네? 시즌 1은 낚시였다면 시즌 2는 통발? 예, 그 시즌 1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시즌 2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즌 1의 그 기존의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맡게 된 새로운 국면 그리고 밝혀지는 그런 배우들 이런 것들이 참 재밌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에 오픈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휴머니즘과 이 범죄 스릴러물의 절묘한 조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즌 1에서는 택록의 어떤 과거 전사들만이 펼쳐졌다면 시즌 2에서는 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의 전사가 드러나고 또 그 과거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또 회한의 정서를 느끼는 뭐 택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적인 장르물, 휴머니즘 장르물을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물론이고 시즌 1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2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Thank you. 네,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형사록 시즌2의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즌 1과 시즌 2 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 분이 계신데요. 이 작품의 어머니 같은 장신의 프로듀서한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좀 하고 싶고요. 저희 작품 촬영 감독이 마지막으로 이제 연출을 하고 이번 작품을 마지막으로 촬영하고 이제 연출로 넘어가는데 네, 예,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못 드린 건데 연출자로서 정말 이 작품으로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작품에 있어서 정말 퀄리티라든지 연기력들, 연기 보는 재미들, 이 작품이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성장할 만큼 재밌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시즌 2에 새롭게 합류를 했잖아요. 근데 첫 촬영을 하러 현장에 갔는데 현장이
너무 이렇게 합이 이미 잘 맞아 있는 거예요. 배우들과 또 스태프들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말 현장이 착착착착 막 진행이 돼서 사실 첫 촬영 가기 전에는 긴장을 별로 안 하다가 막상 첫 촬영 갔더니 이제 예열 시간 없이 이 흐름에 올라타서 이렇게 달려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긴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현장의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고 이 팀워크가 저도 이제 1, 2부를 봤는데 1, 2부를 보니까 그 현장에서의 팀워크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었고 후반 작업에 참여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작품의 한 팀으로서 정말 아주 탄탄한 팀워크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제 기사를 써주실 기자님들까지 포함하여 이 작품의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로 여러분 너와 나의 연결고리로 묶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시리즈물을 봐주실 시청자분들까지 하나의 팀워크 안에서 끝까지 이 작품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즌 1 때 많은 사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즌 2 역시 또 시즌 1에 이어서 많은 관심과 사랑받기를 기대하고요. 모쪼록 저희 드라마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와주신 만큼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시즌2가 될 거라고 의심치 않고요. 저희 형사로 감독님, 저희 배우들, 스태프들 다 열심히 진짜 만들었어요. 열심히도 만들었고 또 재밌게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저희 기자님들도 너무 또 내용도 좀 잘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리고 네, 마무리는 그렇게 되지만 그리고 저희 재밌게 만들었으니까요. 네, 좋은 글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시즌2 정말 좀 오랫동안 공들여서 많이 즐겁게 찍었고요. 1, 2부처럼 나머지 화들도 재밌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형사록 시즌2의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퇴장하셔도 좋은데 한번 일어서서 인사드리고선 퇴장할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돼요. 네,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7월 5일 수요일 오후 4시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